안녕하세요, 준영쌤입니다. 지금부터 대단한 마무리를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풀 건 첫 번째,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를 쓰지 않고 모두 생략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죠.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 왼쪽 아래에 뜨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기억. a 곱하기 4죠. a 곱하기 4는 숫자를 앞에 썼기 때문에 4a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변에 있는 a의 4제곱은 a 곱하기 4가 아니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였다는 걸 지금쯤 알아야 합니다. 니은번이에요. 0.1 곱하기 a예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실수라고 했죠? 0.1 곱하기 a는 반드시 0.1a로 바꿨어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디귿번이에요. a 곱하기 b 곱하기 b 문자끼리 있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 같은 문자는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ab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니을번입니다.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 숫자를 앞에 쓰고 문자를 뒤에 쓰는데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미음번입니다. a 나누기 3 나누기 b였어요. 우리 나누기는 전부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역수로 바꿔줬죠. 그러니까 a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b분의 1이 돼서요. 우리 분모에 있는 것끼리 밑에 먼저 쓰고 3b, 분자에 있는 것끼리 쓰면 3b분의 a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비읍번입니다. 우리가 곱하기와 나누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곱하기와 나누기는 생략할 수 있지만 더하기와 빼기는 생략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나누기 2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먼저 바꿔준 다음, 즉 a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준 다음 a 더하기 2분의 b라고 바꿔 써주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것 중에 맞는 거는 디귿번, 니을번, 미음번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했던 답은 디귿, 니을, 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예요. 어느 옷가게에서는 정가가 A1인 티셔츠를 20%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사고 5만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거스름돈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낸 돈에서 내가 산 돈을 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낸 돈은 5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만원을 꼭 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산 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산 돈을 따로 구해보면 산 돈은 우리가 20%를 할인한 가격에 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쇼핑 문제에 따라서 결국 나는 원래의 80%의 금액으로 구입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가가 A1인 거를 80% 가격에 구입하면 100분의 80A, 즉 나는 5분의 4A1에 구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산 돈은 5분의 4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두 개를 종합하면 거스름돈은 5만원에서 5분의 4A만큼 뺀 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입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대입이라는 거는 뭐였냐? 문자에 숫자를 집어넣는 거, 그거를 대입이라고 했고요. 그 대입 결과 나온 값을 시계값
이라고 불렀었어요. 용어는 항상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x의 마이너스 3분의 1과 y의 3을 우리가 9x제곱 마이너스 xy에 대입할 건데, 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우리가 제곱 같은 거 할 때는 꼭 가로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줘야 실수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 9 곱하기 x제곱이죠.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y는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3은 약분해서 1인데 마이너스가 2개죠.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9 곱하기 9분의 1은 1이니까 1 더하기 1 해서 2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같이 주어진 식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표준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이것으로 뭘 계산하냐면 우리가 비만 몸무게를 측정하기도 하죠. 키가 170cm인 사람의 표준 체중을 구하래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키가 Xcm인 사람의 표준 체중이 다음과 같은 식이었으니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X에 170을 대입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대입을 하면 표준 체중은 0.9에 170 빼기 100이 돼서 가로를 먼저 계산하니까 0.9에 70 이렇게 되죠. 0.9가 10분의 9니까 10분의 9 곱하기 70이 돼서 약분하면 7, 그래서 7, 9, 6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키가 170인 사람의 표준 체중은 63kg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문제입니다. 다항식의 용어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지금 우리 다항식의 용어와 관련된 거 왼쪽 아래 화면에 사진으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수업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2분의 x제곱 더하기 5x 빼기 8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예요. 기억번. 차수는 왼쪽 아래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곱해진 횟수입니다. x가 곱해진 횟수 중에 제일 높은 건 우리가 식에 있는 x의 지수, 거듭제곱 부분 중에 제일 큰 숫자를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제일 큰 숫자가 뭐죠? 그렇죠, 2죠. 그러니까 기억은 거짓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번이에요. 항은 우리가 더하기와 빼기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을 찾으면 2분의 x제곱과 5x와 마이너스 8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귿이에요.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은 우리가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항인데 위에 있는 항 3개 중에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항은 마이너스 8이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를 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항상 부호를 정확히 붙여주어야 해요. 니을번입니다. x의 개수를 찾으래요. 자, x의 개수는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수죠. 자, 5x 앞에 붙어 있는 수가 x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x의 개수는 5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분배의 법칙을 정확히 사용해야 되죠.
분배 법칙은 선생님이 표시하는 것처럼 앞에 거끼리 곱하고 뒤에 거로 곱하고 앞에 거끼리 곱하고 뒤에 거로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각각을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0 이게 왼쪽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 곱하기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분을 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돼서 플러스 5가 되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6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끼리 다음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3x를 하면 마이너스 3 빼기 3의 x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류항인 5랑 6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색깔별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을 한 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x 5 더하기 6은 11이니까 11 이렇게 첫 번째 게 나오게 됩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방정식에서도 유사한 게 있는데 통분을 하셔야 해요. 통분을 할 거라서 선생님이 분모를 15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15로 만들기 위해서 3을 하나 곱하면 3 곱하기 4x 더하기 1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로 만들고 5를 곱하면 x 빼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분배 법칙을 써서 분자에 각각 나타내면 15분의 3 곱하기 4니까 12x 3 더하기 1이니까 3 그 다음에 빼기 15분의 5x 빼기 10이 돼요. 분모가 똑같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15로 합치고 가로 연 다음 12x 더하기 3 빼기 5x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우리가 빼기가 이렇게 있을 때 빼기 뒤에 있는 괄호의 부호를 전부 바꾼 다음 더하기로 바꾸어 준다라는 사실을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바꿔주면 15분의 12x 더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5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의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또 동류항끼리 계산하기 위해 12x와 마이너스 5x 3과 10을 따로 계산해 줍니다. 분모는 똑같이 15 그 다음에 12 빼기 5x 그러고 3 더하기 10이니까 13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5분의 7x 더하기 13이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15분의 7x 더하기 15분의 13이라고 답을 써도 상관없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각각 계산하는 문제네요. 자, 일단 하나씩 따로 봐야 하니까 5분의 2 곱하기 10x 플러스 25를 계산할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5분의 2 곱하기 10x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25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할 거예요. 2 곱하기 2x는 4x,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8x 빼기 12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4를 할 거예요. 그러면 8x 빼기 12를 곱하기 역수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하면 8x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약분할 거예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6x에 3, 3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식은 파란 거였던 4x 더하기 10에서 빼기 빨간 거를 해주면 되는 건데요. 빼기를 하면 우리가 빼기 뒤에 거의 부호를 전부 바꿔서 더하기로 바꿔줘야 한다고 했고요. 바꿔준 다음 4랑 6이죠? 4랑 6을 더해서 10x, 10에서 9를 빼서 1, 그러니까 10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끝난 게 아니죠. x의 개수와 상수항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x의 개수는 10, 상수항은 1,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1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1입니다. 8번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에도 이런 문제네요. 어떤 식에서 5x-6을 빼고 싶은 게 목적인데 이번에도 바보같이 더해서 우리는 어떤 식에서 5x 빼기 6을 더해버렸더니 3x 플러스 4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어떤 식을 구해야 되겠죠? 어떤 식은 3x 플러스 4에서 5x 빼기 6을 하라는 거고요. 그러면 3x 플러스 4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5가 동류항이니까 3 빼기 5x, 그 다음에 4랑 6이 상수항이니까 더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고 싶어요. 자, 바르게 계산한 식은 어떤 식에서 5x 빼기 6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떤 식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에서 5x 빼기 6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더하기로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에 더하기 마이너스 5x 더하기 6으로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류항인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5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빼기 5x, 그 다음에 상수항인 10과 6을 계산하면 16이 나와서 우리가 마이너스 7x 더하기 16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8번 문제까지 풀면 문자화식 단원에 대한 대단한 마무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9번 문제부터는 방정식에 대한 대단한 마무리 문제이므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